대표가 통합을 위한 당직 개표 뒤 처음으로 민주당에 텃밭인 광주와 전남을 찾아 쌀 관련 행보를 펼쳤습니다. 윤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하며 호남권 민심을 다진 뒤 사퇴론을 돌파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오늘 홈 개막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개막 2연전 이후 우천으로 3경기가 취소된 기아는 1선발 존 앤더슨을 내세워 홈 첫 승에 도전합니다. 지난 주말 개장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상승객들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은 물론 인접도시도 박람회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김호수 전 총장은 KBC와의 대담에서 검찰은 정치에서 심판의 역할이고 심판은 심판으로 남아야 한다며 정치 참여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광주와 전남을 찾아 대학생들과 1,000원 아침밥을 함께 먹고 농민들을 만나 양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민주당의 핵심 기반인 호남의 민심을 디딤돌로 삼아 수도권 민심을 잡으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만에 당 쇄신을 위한 당직 개편 이후 처음으로 이 대표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1,000원 아침밥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전남대를 찾아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정부와 협력해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최근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 날을 세웠습니다. 식량 주권을 포기하고 농촌을 황폐화시킬 쌀값 정상화법 거부도 부족해서 이제 필수 민생입법들을 쪽쪽 나오는 대로 발목 잡겠다. 이 정권이 하는 줄 아는 일이 결국 거부 정치뿐인 것 같습니다. 호남을 챙기겠다며 서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정작 전국 최대 쌀 생산지인 호남 농민을 외면했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서진 정책이라며 호남에서 변죽만 울리는 줄 알았더니 이제 호남민도 울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과의 약속, 농민과의 약속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나주를 찾아 농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양곡관리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향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재투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핵심 기반에서의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쌀 행보는 통합을 위한 당직 개편을 선보임과 동시에 정부 여당의 실책에 반감을 보이는 호남 민심을 디딤돌 삼아 사법 리스크로 불거진 사퇴론을 정면 돌파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2023 KBO 프로야구가 지난 1일 개막한 가운데 오늘 기아 타이거즈의 홈 개막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개막 2연전 이후 우천으로 3경기가 취소된 기아는 오늘 1선발 존 앤더슨을 내세워 홈 첫 승에 도전합니다. 경기가 열리고 있는 기아 챔피언스필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지현 기자, 현재 경기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기아 타이거즈의 올 시즌 첫 홈 경기가 열리고 있는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 나와 있습니다. 경기는 현재 7회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기아 타이거즈는 1회 초 두산 베어스에게 선취점을 내준 뒤 한 점 차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한동안 포근했던 날씨가 어제까지 내린 비로 많이 쌀쌀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챔피언스필드에는 15,000여 명의 구름 관중이 몰렸습니다. WBC 성적 부진과 각종 비위로 개막전부터 여러 우려가 있었지만 많은 팬들이 경기장을 찾아 야구에 대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기아는 지난 1일 개막 이후 지금까지 단 2경기만 치른 상황입니다. SSG 랜더스와의 개막 2연전 이후 KT 위즈와의 3연전이 모두 비로 취소됐기 때문인데요. 선발 로테이션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오늘 경기에는 팀의 1선발이자 새 외국인 투수 쇼 앤더슨이 올 시즌 2번째로 등판했습니다. 지난해 4년 만에 가을 야구에 복귀한 기아는 올 시즌 우승권 도전에 대한 목표를 밝혔습니다. 개막과 함께 팀의 핵심 전력인 외야수 나성범과 내야수 김도영이 부상으로 장기간 이탈하게 됐지만 지난해보다 두터워진 선수층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 시즌 초반 성적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KBC 김재현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서 또 상수도관이 파열돼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광주광역시 금우동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서 굴착 작업을 벌이던 장비가 상수도관을 건드리면서 상수도관이 파열됐습니다. 현재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는 광주 상수도 사업본부는 복구 작업이 완료되는 밤 10시까지 일부 세대에 흐린 물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며칠 동안 이어진 단비로 광주 주요 식수원인 동복댐과 주암댐의 저수율이 20%를 넘어섰습니다. 광주 상수도 사업본부는 지난 4일부터 광주와 전남 지역에 내린 단비로 오늘 0시 기준 동복댐의 저수율은 20.92%, 주암댐의 저수율은 21.86%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복댐의 저수율은 지난달 10일 14년 만에 10%대로 곤두박질 쳤고 주암댐 저수율은 20%대를 간신히 유지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김호수 전 총장이 이달부터 전남대 로스쿨 석좌 교수로 임명돼 연구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김 전 총장은 KBC와의 대담에서 검찰은 정치에서 심판의 역할이고 심판은 심판으로 남아야 한다며 정치 참여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연수원장과 법무부 차관을 거쳐 파격적으로 검찰총장에 임명된 김호수 전 총장. 지난해 5월 퇴임 뒤 1년 만에 전남대 로스쿨 석좌 교수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워낙 힘이 들었습니다. 예, 몸도 마음도 지쳐서 몸과 마음을 좀 치유하는 데 주력을 했고요. 모교인 서울대가 아닌 고향으로 내려와 전남대 로스쿨을 선택한 것은 열악한 지역의 로스쿨 학생을 위해 오래전부터 계획해왔던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에 있는 로스쿨들 또 로스쿨 학생들이 아무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것을 봤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지방에 있는 법전원 내 로스쿨에서 근무하면 좋겠다. 내년 총선 등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은 현실 정치에서의 심판의 역할이라며 심판은 심판으로 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판을 받던 제가 선수가 돼서 어떤 정치적인 역할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 생활 30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는 1997년 안기부 대선 개입 사건을 꼽았습니다. 당시 안기부장까지 전부 수사를 했던 그 사건이 기억에 남고요. 그 사건 이후로 저도 많은 경험을 쌓고 김 전 총장은 지금까지의 공직 생활에서 고향의 지역민들이 큰 힘이 되었다며 전남대에서 연구활동과 후학 양성을 통해 지역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지난 5일 전주울 재선거에서 당선된 강성희 국회의원을 비롯한 진보당 지도부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강성희 의원과 윤희숙 상임대표, 정의성, 김봉용 공동대표는 오늘 호남권 지방의원들과 5.18 묘역을 참배하고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 훼손에 단호히 맞서 민중항쟁 정신을 계승 발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보당 지도부는 전주에서 진보당 후보의 당선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며 진보당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는 대한 정치 세력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안군 주민들이 광주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궐기 대회를 또 가졌습니다. 군공항 이전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와 사회단체 등 주민 천여 명은 오늘 전남도청 앞에서 궐기 대회를 갖고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김영록 도지사와 강기정 시장이 이전을 거론하며 반대하는 지역 주민을 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있다고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군의원들과 사회단체 관계자들도 규탄 발언을 통해 군공항 이전의 부당성을 성토하며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군공항 이전을 연계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광주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7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광주광역시 마륵동 2층 규모의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을 모두 태운 뒤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7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음식점 일부 1층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보호 전복 사고 원인이 KBC가 단독 보도를 통해 의혹을 제기해온 대로 과적으로 인한 기관실 침수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신안군 임자도 해상에서 발생했던 청보호 전복 사고의 원인이 과적으로 인해 기관실로 해수가 유입돼 선박이 보관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선박 관계자인 선주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관계기관과 법령 개정 등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KBC는 사고 발생 과정과 원인을 분석하고 생존자 증언과 해경과의 교신 녹취 등을 단독 입수해 선박 과적이 기관실 침수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 주말 개장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상춘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 다음 주면 누적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을 넘길 걸로 보입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을 찾은 상춘객들이 무르익은 봄을 만끽합니다. 다양하게 피어난 봄꽃들과 세계 각국의 특색 있는 정원을 다니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왔는데 지금 날씨도 너무 좋고 꽃도 많이 피어 있어서 되게 활기찬 것 같고요. 정원박람회가 개장 일주일 만에 관람객 50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년 전 첫 박람회 때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로 다음 주말이면 1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심과 박람회장을 뱃길로 잇는 정원드리머는 연일 만석을 기록하고 있고 정원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가든스테이는 다음 달까지 예약이 꽉 찼습니다. 수익 사업도 순항하면서 지금까지 10억 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인파에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여수와 광양 등 인접 도시까지 낙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옛날과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지고는 삶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다. 미래 도시는 순천처럼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걸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벚꽃 개화 시기와 맞물려 개막한 두 번째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성공적인 출발을 알리며 관람객 800만 명 달성 목표를 밝게 하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하얗게 흐드러진 백꽃을 만끽할 수 있는 축제가 열립니다. 나주시는 오늘부터 사흘간 나주시 세지면 백꽃 전망대 일원에서 제1회 나주 백꽃축제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에선 국악과 풍물놀이, 버스킹 등 다양한 공연과 함께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퀴즈 대회와 노래자랑 등이 펼쳐집니다. 해남군 지역의 가족 친화 랜드마크 역할을 할 가족 어울림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가족 어울림센터엔 국비 32억 원과 지방비 116억 원 등 총 148억 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가족센터와 공동육아 나눔터, 돌봄센터, 실내 놀이터 등이 마련됐습니다. 또 앞으로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가족 코칭 스쿨 등을 운영해 지역 공동체로서의 건강한 가족 문화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